네, 현대건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요? 현대건설이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등 많이 하고 있죠. 엄청나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24,100원까지 하락했다가 그리고 나서 최근 캔들이 6%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총 30% 정도 상승해줬네요.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현대건설 종목에 대해서는 방송을 했었어요. 여기 돋보기 클릭하고 현대건설 검색하시게 되면은 네, 여기 써 있죠. 아니다, 요거. 2주 전에 방송했었죠. 뭐 2주 전에 현대건설 KCC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드디어 2주 만에 2주라고 한다면 뭐 바닥권이겠네요. 네, 요 바닥권에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뿅뿅 올라갔죠. 약 30% 정도 네, 상승을 해줬습니다. 최저점에서 네, 24,100원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현대건설이 상승했는지 좀 함께 알아볼까요? 알아봅시다. 네, 현대건설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현대건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는 네, 안 좋게 나왔어요. 적자 전환 됐다고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오히려 적자 전환 됐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말고 최근 공시 이게 봅시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적자 전환이라 써있죠. 최근에 그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적자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삐비봉 올라왔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9% 상승, 또 그 다음 캔들에서 고가로 7% 상승, 최근 캔들이 6% 상승. 그럼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를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함께 살펴봅시다. 네, 현대건설은 2024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현대건설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32조 6,944억 원 맞나? 봅시다. 이거 검증을 해야 돼. 네, 써있네요. 32억 6,943억 원. 네, 맞습니다. 4분기 실적이요. 네, 현대건설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이제 이건 반올림한 거예요. 끝에는. 네, 32조 6,94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근데 영업 손실은 1조 2,209억 원 맞나? 잠시만요. 확인 좀 합시다. 네, 맞죠? 네, 1조 2,200. 네, 1조 2,209억 원으로 23년 만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적자의 주요 원인은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 공장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시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약금만 약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공사 지연과 원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손실을 잠재적 부실 요소까지 포함하여 이번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번에 실적 발표에 이제 반영을 했다는 거죠. 빅베스 전략의 의미와 적용. 빅베스는 기업이 과거의 손실이나 부실 요소를 한 회계 연도에 모두 반영하여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하고 향후 실적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는 회계 기법을 의미합니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대규모 손실을 일시에 반영함으로써 재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신임 경영진이 취임할 때 주로 사용되며 시장에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빅베스. 빅베스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빅베스는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기업이 과거의 손실이나 아까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현대 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시에 요번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빅베스는 기업이 과거의 손실이나 부실 요소를 한 회계 연도에 모두 반영하여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하고 향후 실적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는 회계 기법을 빅베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빅베스 전략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주가 상승의 원인과 시장 반응. 현대건설의 대규모 적자 발표 이후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인 1월 20일. 네, 요 날. 적자 전환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올라갔죠. 네, 실적 발표 당일인 1월 20일 주가는 전일 대비 9% 상승하였으며 이후 3일 만에 총 2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현대건설의 빅베스 전략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증권가에서도 현대건설의 이런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전략,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2025년 매출액 30조 4천억 원, 향후 매출액이 2025년에 30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에요. 1조 2천억 원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매출은 30조, 매출은 증가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매출은 연결 기준 2024년에는 32조 6,944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가이던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2025년. 네, 2025년 매출액은 30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을 목표로 제시하며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밸류 체인 확대, 혁신 기술 및 상품 개발, 저경쟁 고부가치 해외 사업 추진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 원전을 포함한 소형 모듈 원전 SMR,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사업 등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의 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과 목표를 통해 현대건설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베스 전략에 의해서 우선은 손실을 이미 회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 적자 전환 대응인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제 이 손실을 재무제표에 적자로 반영한 부분 모든 것을 그동안의 모든 손실을 이제 깔끔하게 덜어내려고 반영을 한 거죠, 이번에. 그래서 다 제거가 됐어요. 근데 제거가 된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솔직하게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요번에 잘 반영을 했다. 그거 솔직했다.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솔직했는데 여기다가 뭘 이야기한 거냐면 2025년 올해죠.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근데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매출액은 줄어들었어요. 32조에서 30조로. 그런데 영업이익이 2024년에는 이제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5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면서 1조 2천억 원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빅베스 때문에 올라갔다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회사는 돈이잖아요. 그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돈을 번 데 있어서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매집봉 세워주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현대건설 빅베스, 요 빅베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짝 약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논리 구조를 입력을 해드릴게요.
빅베스. 빅베스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한 번에 재무제표에 반영한 회계 기법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 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일시에 반영하여 향후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표현은 큰 목욕탕에서 한 번에 씻어낸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업이 재무적으로 불확실한 요소를 한 번에 정리하여 향후 회계 연도에서 실적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노립니다. 빅베스의 주요 특징, 손실을 한 번에 반영하여 회계 부담을 해소한다. 다음 회계 연도 실적 개선 효과가 있다. 아무래도 이제 기저 효과가 있는 거죠. 요번에 이제 모든 손실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손실 날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기저 효과로 그 다음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 실적 개선 효과, 그러니까 2024년도에 현대건설의 실적은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5년에는 가이던스에 의한다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미리 선반영돼 가지고 주가가 반영해서 네, 저가부터 봤을 때는 30% 그리고 최근에 올라간 것은 20% 이상 상승했다는 거죠. 신임 CEO가 취임 후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빅베스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요인일 수 있으나 불확실성 해소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빅베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빅베스의 작동 방식, 기업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한 번에 회계에 반영함으로써 이후 실적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주로 대규모 비용 상각, 미수금 처리, 비효율적인 사업 철수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후 손실 요인이 제거되면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기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빅베스 사례. 현대건설이 2024년 연결 기준 1조 2,20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23년 만에 적자로 23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현대건설 쭉 봤는데 분명히 재무제표가 나쁜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쁜 기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거 주봉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주봉에서 딱 보이죠. 이거 월봉인데 월봉에서도 이렇게 쫙 빠지잖아요. 그렇죠. 몇 년 이렇게 그래서 전 재무제표 봤을 때 좀 신기했어요. 그래도 재무가 받쳐주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폭락을 할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였죠. 그 원인이 네, 자회사 현대 엔지니어링. 네, 주요 원인은 자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진행한 해외 플랜트 사업의 대규모 부실을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부실이 그동안 주가를 현대 건설의 주가를 하락하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요번에 반영을 해버린 거죠. 이는 신임 CEO 취임 이후 선제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실적 악화가 반영되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빅베스를 활용하는 주요 상황은 신임 CEO 취임 후 새 경영진의 과거 부실을 한 번에 정리하여 향후 경영 실적을 개선할 여지를 만든다. 회계 연도 마무리 직전. 요번에가 이제 2024년 4분기의 마지막이었죠. 회계연도. 회계연도 종료 전에 손실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2025년도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이게 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 빅베스의 장단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 빅베스는 기업이 단기적 손실을 감소하고 향후 실적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손실을 정리하는 전략적 회계 기법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해외 플랜트 사업의 부실을 한 번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뿅뿅 올라가고 올라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그럼 알겠죠? 어렵진 않죠? 그러면 약간 기술적 관점에서 우선 차트 좀 살펴볼게요. 재무는 아까 그거 이야기했으니까. 예전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0만 원대였네.
이때가 2007년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때렸네. 근데 하방을 때리다가 나름대로 또 지지하면서 반등해 줄 때도 있었죠. 2024년 요때가 야, 씨,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때 당시가 저가가 5,896원. 그래서 계속 전저가를 낮췄어요. 낮췄다가 최근에 여기 최근이 아니죠. 이때가 2020년. 네, 이때 코로나 때인 것 같아. 가장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때려줬지. 근데 올라갔다가 빵 맞았어. 저항대. 맞고서 다시 한번 빠지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뭔가 그림이 딱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그래도 여기 한번 돌렸네요. 예, 돌린 자리가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약간 다 돌린 건 아니죠. 예, 다 돌린 건 아니고 여기 전저가를 깨지 않고서 네, 23,900원 정도 선에서 지지한 다음에 반등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가 있죠. 결국에는 현재 자리가 여기가 이만큼 반등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죠. 그런데 또 올라가게 되면 여기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올라가게 되면 여기도 보이긴 하겠지. 이렇게. 지금은 나름대로 단기 저항 때까지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저항대가 시작되는 자리가 보이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여기가 33,000원짜리 그쵸? 33,000원짜리 근데 어차피 빠졌다가 올라가게 되면 앞에가 다 저항대예요. 근데 이 자리가 좀 저항대가 좀 강하게 시작되는 자리긴 하죠. 이 자리도 있고 이 자리도 있고 그래서 현재가 31,500원인데 좀 더 올라오게 되면 뭐 33,000원까지도 좀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기술적 관점의 영역이니까 그치 매집봉 세워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매집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뭐 저항대 어딘가에 저항대 맞고서 다시 N장 파동으로 눌리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N장 파동으로 눌렸을 때 그때부터 좀 바닥 다지게 되면 그때부터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 골파기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추세선이 여기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매집봉 만들고 다시 한번 조정 주고 나중에 한다면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거.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실적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하도 많이 빠진 자리 있고 빅베스 관련된 부분이 좀 적용돼 가지고 그 모멘텀으로 해서 올라간 거니까 지금 약간 미래 가치로 선발형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 미래 가치의 선발형은 아무래도 그 가이던스에 따른 거겠죠. 2025년 회사 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에 따른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가이던스가 실제적으로 실적을 증명하고 있는지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이 정도 이야기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요 정도면 뭐큰 그림은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급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그동안 하락할 때마다 개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반등할 때 이미 작업이 들어왔네. 외국인이 그치. 여기서 캔들 3개가 나왔죠. 여기서 우악 매집했잖아요. 그쵸. 1월 20일 날. 그쵸. 외국인들이 이미 들어왔네요. 8억 들어왔고 3억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물량이 툭툭 들어왔네요. 강하게. 그리고 지금 물량이 들어올 적에 롱바디 캔들로 해가지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제 거래량 좀 줄어드네요. 약간 좀 살아있긴 하죠. 캔들은 클로징 마르보즈 캔들 나왔습니다. 클로징 약간 망치형 클로징 마르보즈 캔들 좀 강한 캔들이긴 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되긴 하겠죠. 지금 이제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통상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수급이 개인들의 매도 때리잖아요. 단기 고점에서는 이제 슬슬 이제 개인들이 매수 들어오긴 하겠죠.
그럼 외국인들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물량 빼겠죠. 네, 기본적인 원리의 패턴입니다. 수급 관점에서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보던 거 재무는 뭐 특별하게 살펴볼 거는 이런 거 좀 볼까요? 여담 삼아.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뭐가 좀 긍정적인 면은 있냐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누적이 증가했잖아요. 29조 6천억 원에서 32조 6천억 원. 그래서 그래도 뭐 매출은 증가한 건 긍정적인 거고. 그래도 이제 저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매출까지 줄어들었으면 안 좋은 건데 매출은 이제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전년 동기에는 수익권이었죠. 1,444억 원 당일 실적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7,854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회사를 보게 되면 재무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손실을 반영하다 보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관련된 손실을 자회사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적자 전환이었는데 크게 적자 전환됐죠. 여기 보시다시피 7,850억 원이 수익이었거든요. 전년에. 근데 오히려 지금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1조 2천억 원. 예, 놀랍도록 엄청나게 손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6,542억 원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재무는 매우 좋았거든요. 매우 좋았는데 왜 빠졌을까, 왜 빠질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대 엔지니어링의 손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단기순이익의 누계의 손실은 7,363억 원, 분기로는 1조. 요번에 아예 다 반영을 했네요, 그렇죠? 요번에 아예 다 반영을 하면서 마이너스 1조 1,300억 원이 돼버렸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빅베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재무가 저렇게 나왔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회사가 이렇게 손해가 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아까 전에도 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적자 전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영업 손실은 1조 2,209억 원으로 23년 만에 적자를 나타낸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건설업이 좋지는 않죠. 좋지 않은데 그나마 안 좋은 상황에서도 현대건설은 재무가 안정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예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3분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가 괜찮을 거요. 단위가 100만 원이죠. 자산 총계가 24조 9천억 원, 부채가 14조 2천억 원, 자본 총계가 10조 7천억 원, 이잉여금은 6조 7천억 원. 그렇죠. 괜찮죠. 네, 재무상태표는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현대건설이 가장 건설 쪽에서는 재무제표가 가장 좋을 거요. 네,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장 좋은 기업이 이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반등해서 올라간 거 이해가 되시긴 하겠죠? 이런 건 이제 N장 파동 줄 때 한번 그때 주목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수급 변하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때렸을 거예요. 그쵸? 예, 보이죠? 외국인들이 추구하라고 매도 때렸어. 어, 기관계가 작업 들어왔네. 그치? 들어왔다가 여기서 던졌다가 팍 외국인 들어오고 개인들이 막 샀죠. 예, 그러다 이제 개인들이 이제 던졌지.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개인들이 또 다시 매수하긴 하겠죠.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네, 그러면은 현대건설 이 정도 볼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볼까?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기본적인 거. 종목 분석. 유동비율은 65.08.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도 있네요. 20.33. 요번에 많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요번에 많이 들어온 거 아니고. 그리고 지분은 특별한 거 없죠. 현대자동차가 20.95%,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 최근에 제가 현대모비스 분석해서 업로드 해드렸죠. 현대모비스 그쵸? 현대모비스 업로드 해드리고 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가 20.95% 갖고 있고요. 네, 현대모비스가 8.73%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도는 특별하게 없었고 이때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죠. 이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왔네. 근데 이 매수 들어온 자리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면 현대건설은 여기까지 좀 살펴볼까요?